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입니다. 역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검찰의 흑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는 윤석열. 역대급 빌런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깊은 적폐와 악습, 그리고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청장은 없었는데요. 역대 최악이며 역대 최고인 거죠. 그의 살신성인으로 더 감출 것도 더 숨길 것도 없는 70년 대한민국 검찰의 부패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며 이 조직은 더 이상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조직임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입니다. 자, 검찰의 그 특활비가 지금 절었습니다. 2021년에는 84억을 예산안으로 책정을 했고 2017년에 170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을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세부 사업명을 보면 첨단 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 수사 지원, 수사 일반, 공공수사, 국민생활 침해 사범 단속, 마약 수사, 민간 유착 비리 등 사회 공정성 저해 사범 단속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장관님 잘 아시기 어렵죠? 네, 일단 뭐 보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빤한 질문이긴 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 예산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거나 사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공무원이니까 아마 국고손실죄도 당연히 성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사업 그 항목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유용했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했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습니다. 특정 공무원이 정치 의사를 표명한 것도 매우 심각한 일인데 그 공무원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이거는 그 공무원이 정치 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은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상당히 수사팀 애로를 겪는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 청장 취임 이후 진행된 주요 사건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병렬 의원 등으로부터 윤 청장의 특활비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 그러니까 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른 것이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힘당 유상범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 예산이 정계 진출설이 나오는 윤 청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다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라기엔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하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또한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84억이나 되는 특활비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며 전횡을 저지르고 있었던 건가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장을 만나서 밥 먹고 술 사 먹고 노래방 가는 돈도 다 이 특활비로 했던 건가요? 뭐죠 대체 이 사람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뭐 등도 두들겨 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윤 청장이 대전 방문하자마자 바로 자기 직계라고 볼 수 있는 그 형사 5부장 이분한테 배당을 해가지고 이거 청부 수사를 의뢰하더라고.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과잉 수사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의 사실 유출을 언론과 공조하면서 흘린다든지. 한편 이날 추 장관은 윤 청장이 대전 고검지검 방문 후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인 청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압수수색을 두고도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검찰 수사는 국힘당의 고발로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감사원장님 지금 어쨌든 감사원의 결과가 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됐잖아요. 예? 그게 감사위원들의 그 합의된 내용 아닙니까? 네,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논의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사 참고 자료로 보내는 것은 위원회 결의가 없더라도 감사원장이 사무처의 를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협조 차원에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감사원장님의 그런 태도가 여태까지 많은 문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 어떤 다수결의 합의제의 기구로서 결국은 감사원의 결론은 고발할 정도의 사안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을 안 근데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 협조를 하신다는 것이 감사원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상당히 개입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밝혀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감사원장 개인 의견으로 검찰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자료를 참고 자료로 보낸 게 확인된 건데요. 이 감사원장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원장이라고 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검찰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특정 성향을 가진 공무원들의 일탈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그랬고 최재형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된 것에 대해선 독직 폭행죄에 대해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며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의 공소장에 피의자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다가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일부 내용을 직접 읽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 차장검사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침묵하거나 또는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검찰이 아니고 면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추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등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해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었다며 검찰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반면 윤석열 청장 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을 보강하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본격화했고, 특히 전날에는 윤 청장 아내 김 대표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의혹 사건을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는데요. 당초 형사 6부가 맡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도 모두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됐습니다. 윤 청장 아내 사건을 특수부 수사로 밀어붙인 의도에 대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처럼 특수부를 동원해 낱낱이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윤 청장을 향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것만큼 윤 청장 가족을 털어야 공정한 수사가 아니냐고 비판해왔습니다. 끝으로 5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7년형과 벌금 9억을 구형한 검사들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이 검사들은 현재 검사 커밍아웃 댓글 놀이에 참여한 검사로 댓글 99번과 103번의 작성자로 확인됐습니다. 댓글 99번 작성검사 강일민, 댓글 103번 작성검사 안성민, 커밍아웃 코스프레 하지 말고 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구형을 했는지, 이것이 윤석열에 대한 과잉 충성의 결과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치 검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니 검찰이 해체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갑니다.